오늘 신기한 기후학교는 세계 기업의 ESG 동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인형 ESG 코리아 경기 네트워크 운영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이 54번째 지구의 날이잖아요. 예. 선생님께는 더 각별한 날이라 생각이 되는데 지구의 날을 맞은 소감, 또 주변에 칭찬하고 싶은 사례 이런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날 사실 뭐 불끄기 운동이라고 그냥 쉽게 설명을 하는데 네. 이 자동차 없는 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 기후 위기에 대해서 네.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하자는 취지잖아요. 네. 이제 재미있게 한번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 10분을 모든 가정들이 전등을 끄면은 그로 인한 탄소 절감 효과가 얼마일까를 한번 각자 계산을 해보세요. 그런 365일분의 하루, 그중에 24시간 중에 1시간, 네. 그중에 10분. 60분 중에 10분? 그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불을 켜는 거 아니니까 네. 그 하루에 불을 켜는 시간이 보통 몇 프로인가. 뭐 이런 가정들을 해가지고 한번 이것이 그런 전체 통계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단순히 뭐 10분이든 30분이든 불끄기 운동이 탄소를 얼마나 저감할 것인가. 네.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아. 이런 재밌는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걸 제안 드립니다. 네, 선생님 네. 그 계산이 재밌으시군요. 저희 아니, 선생님 그렇죠. 계산해서 숫자가 저희에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포자들에게.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계산률은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뭐 그렇죠. 막연한데 네. 이렇게 모듈화시켜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면 해보면. 누구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산수만 하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 숙제를 내주셨으니. 다음 주에 한번 발표해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기후가 계산한 기후의 날 탄소 저감 효과 뭐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 네, 수원 지역의 탄소 저감 예, 효과, 경기도의 OBS가 만든 탄소 저감 효과. 예. 네, 그렇군요. 여기 선생님 오늘 준비하신 얘기가 정치와 경제를 다 아우르는 내용인데 세계적 기업들이 화석연료 기업들의 이제 반격이 지금 시작됐다. 네. 그래서 환경을 중시하는 ESG 운동이 후퇴할 수도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 오히려 더 강화될 거라는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기후 퀴즈를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시절 기후변화 부정하면서 2000년 파리 협약을 탈퇴했죠. 공식적으로. 다시 지금 출마해서 당선되면 전기차 지원부터 없애겠다고 공약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로널드 레이건, 2번 도널드 트럼프였는데요. 여러분 5부에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5부에서 다시 뵐게요. 아까 4부 마지막에 트럼프냐 레이건이냐 퀴즈를 냈었잖아요. 2000년도 파리 기후협약 다 체결했던 걸 이분이 재임 시절에 공식 탈퇴했죠. 미국 전직 대통령입니다. 지금 후보로 또 출마해서 가장 먼저 내가 당선되면 전기차 지원부터 없애겠다 이런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답이 무엇인지 54번째 지구의 날을 맞아 8시부터 10분간 소등 행사 펼쳐지는 이야기 지금 좀 전에 드렸었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인영 ESG 코리아 운영위원님께서 정답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1번 로널드 레이건, 2번 도널드 트럼프. 몇 번인가요, 선생님? 제가 1번이라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지겠죠. 그 200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 시대가 안 맞고 네. 너무 오늘의 기후가 질문 쉽게 내신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답이고요. 당연히. 네. 오늘 얘기에 상당히 또 그분의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저희는 떨어뜨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당첨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모두가 맞출 수 있도록 퀴즈를 냅니다. 틀리면 안 되는. 네, 네. 예. 그 트럼프 후보가 공약을 이렇게 내긴 했지만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당선되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2003년도 오늘의 주제인 반 ESG 캠페인의 그 중심축이 트럼프와 공화당인 건 맞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미국 그 SEC라고 해서 미국 증권거래소에 저번에 우리가 다뤘던 공시 의무화 제도에 네. 대한 준비를 오래 해왔는데 2021년부터 거기에 그거를 무력화시키거나 연기시키거나
이렇게 좀 기업의 그들이 보는 건 피해죠. 그걸 줄이기 위해서 완강히 저항을 해가지고 이제 금년 3월에 이게 이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공시제도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선에 뭐 승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공화당이라고 하는 그 주요 정당의 성향이 그러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그렇게 급격히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네. 미국 정치가 뭐 대통령 거기도 대통령 중심제라 영향이 있지만 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ESG 진행하는 것은 사실은 민간 주도 성격이 크고 그것에 맞추어서 공시제도나 이걸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좀 강조할 얘기가 있는데 공시제도를 왜 정치권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는 금융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여기까지 일단 설명하고 네. 진도를 해보죠. 그렇지만 그래서 정부가 이걸 좀 정치 쟁점화하면서 네. 어떤 당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예. ESG를 지원하느냐 예. 아니면 좀 막아보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흐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근본적으로 이거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게 정부가 예. 이게 기본적으로 ESG는 민간 분야의 활동이다. 그런데 만약에 금융권에서 ESG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혹은 막고 싶어 한다 하면 민간에서도 일정 정도 그 반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반작용이. 근데 지금 ESG에 대해서 해외 금융권에서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이거는 이제 국내 언론이 이제 타이틀을 세게 잡으면서 더 이슈화가 됐고, 그래서 국내 주요 관련 기관들이 이거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냅니다. 제가 나중에 타이틀들 보여드릴 텐데, 네. 그 근거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 근거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뭐 JP 모건, 뭐 뱅크 BOA라 그러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웨스파고, 시티뱅크, 이걸 미국 4대 은행이라 그러는데. 네. 이런 금융기관이 적도 원칙에서 탈퇴를 합니다. 이게 금융기관이 이제 ESG에서 후퇴하는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 적도 원칙이 뭐냐고 잠깐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약 100억 이상 정확히는 이제 1,000만 달러인데 1,000만 달러 이상 규모가 넘는 개발 프로젝트에서 환경 파괴를 일으키면 금융 지원을 못하게 만든 원칙입니다. 금융기관의 원칙인데 이게 적용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무분별한 개발, 반 ESG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여기에서 탈퇴한다는 걸 그 계기로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언론은 특히 반 ESG다. 이제 금융기관도 그 주체였던 사실은. ESG 운동을 주도하는 민간 금융기관이 뭐 반 ESG에 나섰다. 거기다가 뭐 더 우리가 그 블랙락이라고 하는 그 더 큰 최대 자산 운용사도 소극적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어쨌든 공시 제도화가 후퇴하고 있다 이런 걸 들어서 이제 반 ESG를 막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 보도의 분위기지 실제로 그런 건 아니요, 아니라고 보시나요? 실제 근거는 있고요. 네. 근데 그것을 해석하기 나름이죠. 예. 그게 어떻게 해석하기 그래서 공시 나름일까요? 의무화에 대해서 더 좀 알아봐야 되는데. 기후 공시 의무화를 좀 기후 공시 설명해 의무화가 주시면. 뭐 원래 그 제도의 취지가 네.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복기해 보면 기후 리스크 기업들이 제발 바닷가에 있는 포항제철이 온도가 올라가면 물에 잠겨서 그런 위기가 있을 것이다. 온도 1도에 따른 지면 상승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그런 기후 리스크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자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저번에도 공부한 스코프 1, 스코프 2 온실가스에 네, 관련돼서 거기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스코프 3예요. 그건 뭐냐면 공급망, 밸류 체인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왜냐면 탄소 배출. 그렇죠. 하청 공장에서 네, 아니면 가지고 원료 오는 공급하는 거. 데서 이 외부에서 협력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포함하냐 마냐가 이제 이슈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연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ESG 후퇴라고 본 거죠. 네. 예. 그러면 선생님은 그걸 ESG 후퇴라고 안 보시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도 한 발 한 발 가잖아요. 목표는 예를 들면 뭐 참정권이고 뭐 평등권이고 이게 큰 목표가 있지만 하루 아침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 관련 ESG의 제도화, 그 다음에 이것을 강제하고 규범화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백지화되는 게 아니고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코프 1이 있고 스코프 2가 있고 스코프 3가 있는데 스코프 3는 조금 미루더라도 스코프 1, 스코프 2를 일단 잡자라고 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진전이거든요. 이건 제도화잖아요. 여태까지는 캠페인에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후퇴하고 있지 않다. 단지 빠르게 예상했던 게 조금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시적 퇴보로 보이지만 절대 퇴보가 아니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 하니까 이게 또 막 어려우시죠. 노래 한 곡 듣고 이게 뭔지 좀 간단히 쉽게 설명한 다음에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상우가 부릅니다.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네, 이윤희님 퇴근길 문제 도전하려고 퀴즈 정답 보냅니다. 한낮은 여름 같은 요즘 기후의 위기라는 게 느껴지면서 실감합니다. 그러셨고요. 6106님 새싹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구의 날이더라고요. 잠깐 빌려 쓰는 우리 지구 깨끗하게 돌려주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비번이라서 북한산 다녀왔는데 경치가 뷰 맛집이 따로 없네요. 그러셨어요. 그 지금 이인영 선생님과 ESG가 후퇴하는가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해외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아까 기후 공시 의무화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 얼마나 탄소 배출하는지 혹은 절감 노력을 하는지 ESG 노력이 어떤지도 다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께서 스코프 1, 2, 3, 1, 2, 3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코프 1은 내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공장 운영에 직접 우리 공장에서 직접 내는 탄소. 스코프 2는 한전에서 전기 사오거나 하는 외부 전력 에너지의 구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코프 3가 문제가 되는데 항상 스코프 3 얘기하는 스코프 3는 내 공장에서 배출하는 탄소가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하고 외부에서 그 우리 공장에 가져오기 위해서 원자재를 예를 들어 수입하는데 미국에서 오는 원료랑 옆에서 오는 원료랑 탄소 양이 틀려요.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탄소 배출량 계산할 때 스코프 1, 2, 3 해가지고 하는데 스코프 3는 일단 조금 미루자 있다. 하는 게 이제 핵심적으로 퇴보로 인식이 된 거예요. 네. 그러나 선생님이 보실 때는 그 공장 자체의 탄소 배출과 전기 에너지 사오는 것까지 다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거는 제도화된 거니까 퇴보라고 보기 어렵다. 이거는 굉장한 진보다 하고 그리고 스코프 3도 폐지한 게 아니고요. 보류한 겁니다. 보류한 거다. 그런데 왜 이거를 막 크게 후퇴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로 느껴지는지도 또 차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엑손모빌 화석연료 기업 하면 떠오르는데 여기가 뭐 동향이 좀 달랐나요? 그거는 이제 2023년 작년도에 주주총회에서 그러니까 이쪽 기후 행동주의 주주그룹이 주주 제안이 이게 그 부결됐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고 그 다음에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주 제안 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안 하겠다 그랬는데 얘들이 승기를 잡아가지고 이거를 투자자의 주주 제안을 소송을 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선 거죠. 그래서 이거를 ESG 광풍에 시달린 우리들의 반격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ESG 광풍이고 우리는 피해자다.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 주주들이 그래서 주주 이익보다 그러니까 기후 사회적 가치보다 주주 이익이 우선하는 추세로 이게 이제 보여진 거죠. 비춰진 거죠. 너무 과하다 지금 요구하는 게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그런 반발이 지금 있었던 건데요. 그게 이제 이슈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반 ESG를
괜찮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지금 어떤 엑슨모빌은 이 미국 기업이고 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네. 지금 이제 ESG 워싱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 등장하는데 ESG 워싱. 예, 그린 워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ESG 공시의 대부분이 언론 보도 대부분이 아 내가 무슨 착한 일 했다 뭐 무슨 뭐 ESG 무슨 상 받았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탄소 감축하고 그런 ESG 공시 이런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보도는 하나도 없고요. 아. 전부 언론과 기업이 그 뭐 홍보. ESG 대상을 받았다 네네. 하는 기업에 실제로 보면 무슨 산업 재해가 발생하고 아. 실제로 탄소 배출 노력은 없고. 감소 노력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언론에 보면 냉랭한 국제사회 평가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ESG 워싱으로 기업 경영 퇴보하고 있고 ESG 평가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 점원 워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네네. 공시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CCPI라고 해서 그 기후위기 실적 인덱스 네. 평가라고 하는 데서 우리나라는 2023년 2023년 세계 최하위 60위 60이요? 예. 60이 우리 저희 그거보단 높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2024년 제가 이거 표를 이제 복사를 했는데 네. 그 2024년에는 최근에 발표한 거는 64위입니다. 아, 60이 밖으로 또 예, 근데 이제 떨어졌어요. 2023년에는 60개국이었고요. 2024년은 67개국이에요. 뒤로 가입한 국가 3개를 빼고는 최하위죠. 최하위다 예, 지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한 적으로 하면 아시아의 그 거버넌스라고 하는 지휘 분야에서도 네. 우리나라 이제 그 기업 지배 구조가 굉장히 낙후되었다. 저 아시아권에서도 아주 후순이고요, 네, 저희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배경을 저희는 근데 이런 것들을 대신증권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 연기는 후퇴가 아니고 안착 위한 제도적 준비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데 반면에 일부 언론에서는 ESG 경영 피로감, 우리만 과속하다, 글로벌 몰모트 되지 않냐. 우리만 과속하는 거 아니냐. 까불고 있다. 앞서 나가다가 예, 이제 예. 국제사회에 몰모트라는 거는 시험 대상이잖아요. 네네. 시험 동물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반면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대부분의 언론이 그렇게 말한 언론도 바로 전에 작년에 블랙록의 변심, ESG 지지율 추락, 깨어있는 자본주의의 회의감 이런 식으로 썼던 그 신문이 바로 6개월 올 4월 5일에 뭐라고 쓰냐면 입법 후퇴에도 기업 투자자 녹색 전환 가속하고 있다. 그리고 ESG 후퇴 아니다. 성장통에 불과하고 불과하다. 사회적 패러다임 성장 기대한다. 네. 한국은 ESG 공시 유예, 미 EU는 속도 내 비상. 이런 식으로 냉정한 국제사회 평가가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언론의 또 새로운 추세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우리만 과속하다가 글로벌 어떤 몰모트, 실험지. 실험용이 되느냐 하는 이런 ESG 경영 피로감을 얘기하다가 네. 최근에는 녹색 전환 가속, ESG 우리만 낙후되고 있고 국제적인 이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주류로 바뀌고 있고 네.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에 퇴보로 보이지만 일시적 후퇴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전환적 모멘텀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게 제도화되고 있다. 저번에 공시대처럼 제도화되고 있고 이게 대세의 그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저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CSR이나 우리가 전에 했던 뭐 이게 옛날 CSR, CSV 뭐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 이런 기준을 넘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피할 수 없는 지속가능 법제화된 규범이다. 이게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를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떤 게 그렇게 가고 있다는 아니 공시 건가요? 의무화가 기후 있고요. 공시 의무화. 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아리백이라는 것도 항상 강조하지만 이거는 미국의 공시 제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미국의 기업에 납품하는 것 자체가 그 스코프 3가 지금 유예됐다고 하지만 언제 규정이 될지 모르니까 네. 다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네. 준비해야지 적용된 다음에 준비하기는 너무 늦죠. 음. 지금 발등의 불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후 그 공시 의무화가 되면서 네.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할 때 이 그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에 맞춰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되면은 이미 늦다. 늦죠. 지금 빨리 준비를 네, 네. 해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미국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다 미국 그 하고 규정을 있다. 따라야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증권거래소도 지금 우리 그 공시 의무화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눈치 보면서 미루고 있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언제 바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 전문가 집단에서는 공시 의무화가 바로 임박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도 준비를 아, 하고 그럼요. 있다 지금 예, 사실은. 네, 오늘 이래서 ESG 경영이 기업의 성장과 수익을 위해서도 왜 중요한가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이인영 ESG 코리아 경기 네트워크 운영위원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